여러분, 재산에서 빚은 뺀다. 그래서 건보료를 매긴다. 그러면 건보료가 낮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건보료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재산 중심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요. 소득 중심으로.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는 소득에 건보료가 붙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가입자로 되잖아요. 그럼 재산에 건보료가 붙어요. 근데 그 건보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집이 가격이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2배, 3배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건보료가 20만 원, 30만 원 내던 사람들이 50만 원, 60만 원 내는 게 일상사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어디 걸쳐놓을 데 없나 이렇게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다가 친구야, 나 좀 그 회사 직원으로 뽑아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최저임금만 주면 돼. 내가 최저임금 나오면 그대로 다 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건보료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진짜 많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직장보험료에서 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면 건보료가 폭탄이 아니라 심각하기 때문에요. 괴롭다는 그러잖아요. 괴롭다고. 예, 괴롭다고 하잖아요. 건보료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보료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산에다가 건보료를 매기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 건보료에도 말입니다. 아니, 건강보험료라는 게 내가 아프면 혜택을 받겠다는 게 건강보험료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념이. 여기도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 많은 사람은 더 내라. 이게 됩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 더 내라. 이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보지만 재산 많은 사람 더 내라.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산 많으면 병원 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이 그런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입니다. 60대 지역가입자는 재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한다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0대 이상 지역가입자가 25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78만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72만이 더 늘어난 건가요? 72만? 250만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60대 지역가입자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예, 환호를 하는 거예요. 환호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건보료 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고 건보료 때문에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한다고 해요. 아마 2018년 7월에 이어서 2022년 9월이죠. 올 9월입니다. 올 9월에는 이제 개편된 부가체계로 실제로 9월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 중심이 됐을까요? 글쎄요. 이게 소득 중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내 집이 9억 이상이 넘으면 아무 혜택이 없어요. 지금 당장 뭐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소득 중심의 개편은 솔직히 보이지도 않고요. 예, 보이지도 않고요. 집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거는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그건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고 있지도 않은데 은퇴자인데 이게 건보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가 최소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제해 주겠다. 공제해 주겠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는 이거는 아니겠지만 예,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드는 그런 계획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그런 기획이겠지만 이게 여러분 공시가가 5억을 넘으면 공시가가 5억이면 시가는 한 7, 8억 되겠죠. 7, 8억 넘으면 일단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공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1주택자가 한 7, 8억 집에 살면 다 아무 혜택도 없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공시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 5억이니까 시가는 7, 8억 좀 많으면 9억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1주택자에게 건보료를 재산 건보료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예, 실질적으로 볼까요? 공시가 5억에 대출금 2억, 7억짜리 집이죠. 7억짜리 집이죠. 그런데 현재 재산 건보료 13만 9,810원입니다. 예, 이 중에 대출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공제해줘서 실질적으로 내가 경감되는 것은 9,030원이에요. 9,030원. 예, 9,030원이. 그러니까 이게 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해제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저는요, 제가 집을 살 때 저는 6억을 주고 샀습니다. 대출은 3억 원을 했어요. 3억 원을 대출받아서 9억짜리 집을 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대출 3억 원 중에 한 2억 5천 갚았나? 아니죠. 5천만 원 갚았나? 2억 5천이 남아있는가 그럴 겁니다. 원리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은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건보료가 70만 원이 넘거든. 70만 원이. 예. 물론 유튜브를 좀 하고 여기서 버는 것도 있겠죠. 사무실 운영비도 있겠죠. 비용으로 다 떨어냅니다. 비용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떨어내는 게 아니라 나가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5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저도 은퇴자거든요. 은퇴자 입장에서 건보료에 국민연금에 보유세에 이건 거의 세금 폭탄입니다. 세금 폭탄. 여러분도 똑같이 겪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중산층이나 여기는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니까 안 겪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기에 은퇴한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금쯤 은퇴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게 결국 말입니다. 공시가 5,500원에 대출 8,330만 원 현재 5만 5천 원 내는데 이거 영원 이거 공제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 대출 5천만 원 6만 5천 원을 월세로 전세해서 내는데 여기는요 5,340원 경감 5,340원 공시가 7억 원에 대출금 3억 저하고 이거 비슷하죠. 그죠? 예, 더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는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15만 5,410원을 내는데 그냥 이거는 공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1억 원 농가주택에 4억 원 아파트 2억 원 대출 이거는 1세대 2주택입니다. 이건 아예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거 건보료의 부가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거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보료는요.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건보료 요율도 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경제가 저기에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이념으로 확장이 돼서 건보료를 계속해서 매긴다면 그에 대한 충격은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까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편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요. 결국 이번에도 건보료는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마 부과체계 자체를 바꾸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1가구 1주택 은퇴자에게는요. 예. 그리고 벌이가 없는 사람 저는 벌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참 어떤 식이든요. 우리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예.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